본 영상은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메뉴의 데이터 선택 단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정제 후 분석 데이터가 활성화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정보 칸에서 선택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 후 분석 데이터 생성 칸에서 연관어 분석을 선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텍스트 마이닝 메뉴의 연관어 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빈도 분석에서 인물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던 거짓말을 중심 단어로 하여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키워드 선택칸의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동시 출현 범위 내에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시각화 칸에 시각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단어는 데이터 조건에서 입력한 중심 단어입니다. 빈도의 상중하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과 글자 색상은 오른쪽의 색상 선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시각화 미리 보기 화면에 커서를 올리면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를 드래그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사용하려면 아래 칸에 시각화 제목을 입력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결과는 아래 데이터 시각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목록에서 분석 종류, 분석 데이터, 키워드, 분석 범위, 중심 단어, 동시 출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망 분석입니다. 연결망 분석은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먼저 분석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시 출현 범위를 선택합니다. 동시 출현 범위는 문장 내에서 분석할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O로 지정하면 5단어 내에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데이터 결과가 많아지고 작을수록 단어 사이의 연결성이 강합니다. 분석 데이터 범위와 동시 출현 범위를 선택했다면 데이터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결망 분석은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분석 범위를 줄이거나 출현 범위를 줄여주세요. 이번에는 전체 장을 분석하지 않고 앞부분인 1장만 선택하여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아래 키워드 선택칸에 같이 사용된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됩니다. 같이 사용되는 두 단어와 빈도,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 시각화에 포함할 키워드를 선택한 뒤 시각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키워드는 최소 1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시각화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데이터 시각화 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클수록 단어의 빈도가 높고 연결선이 두꺼울수록 자주 같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시각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단어를 드래그하면 단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테두리가 두 줄로 된 단어를 클릭하는 경우 클릭한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숨겨집니다. 색상 선택에서 글자색과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사용하려면 아래 칸에 제목을 입력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결과는 아래 데이터 시각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목록에서 분석 종류, 분석 데이터, 분석 범위, 동시 출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은 이름 그대로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긍정, 부정 단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 에듀빅은 KNU 감성사전 기반으로 구축한 범용 감정어휘 사전으로 데이터 내의 긍정 부정 단어를 추출합니다. 감성 분석은 분석할 데이터만 선택하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면 아래의 감성 단어의 긍정 부정 비율과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 목록이 각각 나타납니다. 감성 단어 비율은 왼쪽은 긍정, 오른쪽은 부정으로 하여 %로 나타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긍정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성 단어 비율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 소비자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성 단어 비율 아래에는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가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를 누르면 키워드와 빈도가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키워드를 각각 살펴보고 시각화할 키워드를 선택하고 시각화하기를 클릭합니다. 키워드는 긍정, 부정 키워드를 모두 합쳐 최소 10개에서 3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하기를 누르면 아래 시각화, 미리 보기 칸의 데이터 시각화가 나타납니다. 긍정과 부정은 글자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분홍색이 긍정, 파란색이 부정을 나타냅니다. 빈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어가 클수록 가운데 있을수록 빈도가 높습니다. 단어 위에 커서를 가까이 가져가면 단어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 색깔은 색상 선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를 사용하려면 아래 칸에 제목을 입력하고 데이터 시각화 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 결과는 아래 데이터 시각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은 빈도 분석과 동일하게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데이터 시각화 목록에서 분석 종류, 분석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각화 결과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각화 목록을 삭제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매뉴얼 활동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방법을 알려줍니다. 프로젝트 계획, 탐구 조사 활동, 수행 보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먼저 알아보고 싶은 주제 정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정할 때에는 나의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 생활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등 실제로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문장으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때 문장은 주제를 나타내는 낱말만 기록하거나 생각만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알아보고 싶은지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그 주제를 정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지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탐구를 위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은 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탐구 조사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헌 자료로 알아보기. 도서관이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문헌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둘째, 현장 실행 활동으로 알아보기. 실습처럼 직접 해보면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험으로 알아보기. 과학실이나 특정 장소에서 조건을 정해 실험을 해봅니다. 넷째, 면담을 통해 알아보기. 경우에 따라 전문가,
부모님, 친구 등 사람들과의 대화로 알아봅니다. 탐구 조사 활동 후 수행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첫째, 활동 과정 되돌아보기.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고 탐구해왔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개선할 점 등을 정리해봅니다. 둘째, 보고서 만들기. 활동 내용과 결과를 한글이나 워드 등의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보고서로 만듭니다. 셋째, 발표물로 만들기. 활동 내용과 결과를 PPT 등 발표물로 만들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메뉴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